일단 470페이지는 그냥 여기에다 밑줄 다 쳐져 있어요. 거기 위에 보시면 수정발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걸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할 때 있죠. 그래서 잘못 발행하면은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른 말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도 하고, 반품할 때 쓴다 그래서 반품세금계산서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수정세금계산서예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471페이지 발급 면제, 요거는 종종 나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못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택시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택시 아저씨들이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맞죠? 그래서 발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것도 남아갖고 또 택시 요금 받은 다음에 이 사람 인적사항 적어갖고 또 발행해주고 이런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택시는 아예 발급해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달라 그래야 돼요? 영수증 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노점은 당연히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노점 하시는 분한테 해달라면 안 되고, 행상도 어차피 노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당연히 안 돼요. 자판기한테 가갖고 자판기야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오 그러면 아무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잘 봐두세요. 소매업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도매업자랑 소매업자랑 거래하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소매업자는 누구랑 거래하죠? 최종 소비자랑 거래합니다. 그러면 소매업자는 사업자인데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 가면 영수증 그냥 주잖아요. 맞죠? 근데 달라 그럴 때에는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매업자한테 가서 사요. 왜 그러냐면 도매업자가 싸잖아요. 맞죠? 소매업자보다는 도매업자가 무조건 쌉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매업자한테 가서 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한 개가 필요해. 근데 도매업체에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바로 코앞에 있는 소매업체에 가서 산 다음에 뭐 달라 그래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그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안 줘도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 소비자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사업자야.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달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줘야 된다. 근데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세금계산서 못 주는 업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아니면은 세금계산서 달라 그러면 주셔야 돼요. 그 세금계산서 발행 못하는 업종이 5번에 있어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이쪽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욕탕하고 이발소하고 미용업 관련돼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잖아요. 소비자가. 설마 회사에서 와갖고 수치고 가겠어요? 염색을 하고 가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 법에서 아예 해주지 마. 왜요? 해줄 일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소비자들이 오니까 안 해줘도 된다. 그 다음에 간주에다가 밑줄 치세요.
6번하고 7번에 간주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주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간주는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간주는 결론적으로는 가짜예요. 그러면 가짜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상대방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그래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간주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간주는 가짜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72페이지 요건 나중에 쪽지시험 봐서 외울 건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라고 발행세액공제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개인만 됩니다. 그래서 개인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억 원 이하인 분들만 되는데 1.3%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만 해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카드로 판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옛날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엔 신용카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현찰만 받는다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고할 때는 그대로 신고해요?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요? 금액을 줄여서 신고해요. 그래도 못 잡는 거예요. 왜요? 현금에 이름 안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국세청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신용카드라는 걸 만든 다음부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왜요? 카드로 다 긁으니까 매출액이 다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냥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예전엔 10억 원 이하는 없었어요. 개인들한테 그 카드로 판 것 중에 1.3%만큼 계산해서 세금을 뭐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해주냐면은 카드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1.3%까지 해서 얼마까지는 빼주겠다? 1,000만 원까지는 빼주겠다. 근데 이런 게 생긴 이유가 과거에 카드가 없었던 시절에는 세금을 적게 냈었다라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1,000만 원 벌었던 사람이 한 세금 내고 나면 한 700만 원 정도 갖고 갔다라고 치면 지금은 1,000만 원 벌면 한 400 정도 갖고 가요. 왜냐면 오픈이 너무 잘 되잖아요. 왜냐면 식당 가면은 거의 90% 이상 뭐로 긁죠? 카드로 긁죠. 현금 내는 사람 되게 드물어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떤 데 가면 붙어 있잖아요. 현금 환영. 그래도 우리는 뭘로 결제해요?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482페이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세무 때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법은 세무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무 때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거기 482페이지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에다가 밑줄 치시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손의 뜻이 못 받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세액의 뜻이 세금이에요. 공제의 뜻이 차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돈 못 받으면 세금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그래서 국가에서 너 돈 못 받았어? 그래? 그러면 그거 세금 빼줄게. 그 대신 이거 신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 이 돈 못 받았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만 국가에서 빼주는 거지. 나 혼자서 아, 돈 못 받았는데 세금 어떻게 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저기 4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요 돈은 몇 년 안에는 받아야 된다.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술값이 1년인가 그럴걸요? 학원비가 3년인가 그러고. 민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 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죠. 범죄 저지르고. 그거 왜 도망다니는지 아세요? 소멸시효 기간 지나면 난 무죄가 돼요. 잡혀도. 그래도 지금 몇몇 건들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 왜 이거 검사 안 하냐 조사 안 하냐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소멸시효 기간 지나면 이게 잘못됐어도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제재를 못해요. 그 기간을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법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그 시장에서 갯돈 들고 도망가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한참 유행이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갯돈 들고 도망가면 5년이에요. 근데 5년인데 이거는 KBS나 MBC, SBS 기자들이 욕먹어야 되는데 그때 좀 짜증났었던 게 뭐냐면 그 어떤 아줌마가 갯돈을 10억인가 들고 해외로 도망갔어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어요.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냐면 아들이 유학 가 있었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그래서 갯돈 들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외국으로 나가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5년 후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5년 지나면 안 걸린대. 이것만 듣고 간 거예요. 5년인가 6년 후에 아들 손잡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잡혔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기자들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갯돈 들고 도망간 아줌마 잡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기사에 다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냐면 갯돈 들고 도망가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 아줌마가 해외로 나가는 순간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는 들어왔다가 잡혔습니다. 이걸 얘기를 다 하면은요. 해외에 도망가 있는 갯돈 들고 도망가 있는 아줌마들이 그 돈 다 쓸 때까지 안 들어와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아줌마들이 설마 외국에서 인터넷으로 한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극을 이렇게 주면 반응을 안 해요. 요즘엔 자극을 이렇게 줘야 돼요. 너무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웬만한 자극에 눈도 깜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세게 주려면은 그 상세 내용까지 다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어쨌든 법정 기간이 지나면 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네, 요것도 당연히 못 받아요. 뭐 회생계획이라던가 요런 쪽. 그 다음에 압류돼도 못 받습니다. 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 제일 잘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거는 전산 세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는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6개월 안에 청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못 갚은 돈 일부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즘 머리 좋은 아저씨들은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돈을 미리 빼돌려요. 재산이든 뭐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위장 이혼하잖아요. 그죠? 와이프한테 다 주는 거예요. 먼저 다 넘기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혼자인데 이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재산을 확인해 보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빼돌렸어. 이혼하면서 다 넘겨줬어요. 남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뒷조사 해보면은 이 아저씨 그 집 가서 자고 있잖아요. 이거 TV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저기 국회의원들이 좀 고쳐야 되는데 이거 왜 안 고치냐면 국회의원 친구들이 그지랄 떨고 있거든요. 문제는. 친구들이나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왜냐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돈 없는 사람은 갖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 쫓아가갖고 잡았더니 와이프가 집에 없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뚫고 들어가갖고 봤더니 저기 방에서 누워있어. 그래갖고 집 다 뒤져봤더니 현찰로 몇 억이 나와요. 그리고 차에 갔더니 차를 개조해갖고 뒤트렁크에다가 금고를 만들어놨어. 거기도 뒤져봤더니 몇 억이 나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강남에서 못 거둔 세금만 1조 가까이 돼요. 그 누구 잘못인지 딱 하나죠. 저기 맨날 쓸데없는 걸로 싸우시는 그분들 잘못이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혼나야 돼요. 그분들도.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시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강제집행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사망해서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짜증나는 얘기인데, 저기 빌라 400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호텔에서 죽었잖아요. 자살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 전세자금 있잖아요.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돈이 없거든요. 집 명의만 400채인데 그거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명의만 빌려준 거지. 근데 앞으로 그럴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래서 꼭 집 알아보실 때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진짜 이런 게 몇 번 더 터지면 저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월세로. 전세자금 날릴 것 같으면 월세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월세로 살면은 날려봤자 날리는 금액이 적잖아요. 근데 전세는 대부분 다 자기 전 재산이라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줄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3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6개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난 소액 채권.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한테 30만 원은 큰 금액인데 회사한테 30만 원은 큰 금액 아니에요. 근데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줘.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 못 받아요. 맞잖아요. 개인한테 3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근데 회사에 30만 원은 절대 큰 돈 아니에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근데 6개월이 넘도록 안 준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돈을 줄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년 확정 신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법에서 10년씩 늘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신고 때만 해요? 확정 신고. 그래서 10년이 되는 확정 신고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483페이지 48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483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불공제라고 있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외우기 싫어도 외울 거예요. 쪽지 시험도 보긴 하지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불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외울 거는 거기 뒷페이지에 있어요. 뒷페이지에 있는 것만 외울 겁니다. 왜냐면 앞페이지는 잘 안 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을 때 모든 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게 요 불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 납부해야 되는 건 다 인정해 주거든요. 잘못 신고한 것도 인정해 주고 다 인정해 주는데 빼야 되는 것들은 일부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빼는 거 다 인정해 주면은요 세금 낼 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이라던가 이런 쪽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용을 봐서 국가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 다음에 접대비 안 됩니다. 접대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접대라는 게 솔직히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만약에 내가 건설회사를 해요. 그러면 이 건설회사에서 이 그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접대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이게 10억짜리 건물인데 내가 접대하고 뇌물로 1억을 썼어.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10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에서 1억 빼고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9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접대 문화라는 게 없어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장님인데 부장이 2명 있어.
부사장으로 올려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나한테 잘 보이는 놈 줄 거예요? 나한테 안 보이는 놈 줄 거예요? 당연히 잘 보이는 놈 줄 거 아니에요. 그 잘 보인다라는 게 뭐 샤바샤바도 있을 거고 선물도 있을 거고 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접대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접대 문화 때문에 실력이 없는데도 일을 하는 곳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접대비는 국가에 이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세법에서도 다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접대 문화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99% 이상 접대는 뭐예요? 술 접대입니다. 문화 접대라는 걸 만들긴 했는데 뭐 연극도 같이 보고 볼링도 같이 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국가에서. TV에도 막 나오고. 근데 그때 잠깐이었고 지금은 거의 99% 이상 뭐예요? 술 접대예요. 그래서 상무 중에 무슨 상무 있어요? 술상무라고 있잖아요. 술상무가 접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연예인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술상무랑 결혼했다 이혼하신 분. 그러니까 무조건 대기업에 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도 봐야 돼요. 뭐 골프 치다 만났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상무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어떻게 보면 접대하러 온 거일 수도 있죠. 그랬다 어쨌든 만나갖고 사귀어서 결혼했다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혼했다라고 나오고 또 재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래서 1000cc 이하 제외. 1000cc를 우리가 경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는 몇 인승까지냐면 8인승까지를 승용차라고 해요. 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cc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서민들 보고 무슨 차 타라 그래요? 경차 타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지금 10한 4, 5년 된 14년? 14년 정도 된 지금 차 끌고 다니는데 중고차로 사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살 때 솔직히 저는 경차 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경차가 주차하기도 편하고 내가 운전을 뭐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차 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해갖고 경차 못 샀죠. 경차 산다 그러면 주위 사람이 왜 반대해요?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아무리 튼튼하다라고 얘기해도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그리고 경차 사고 난 거 보면 일반 차 사고 난 거보다 무서워요. 왜냐면 앞범퍼 다 찌그러져 있어. 네. 저희 아버지도 좀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 예언을 했죠. 우리 아버지 분명히 코란도로 살 거다. 중고로. 그랬더니 진짜 코란도 사셨더라고요. 왜냐면 코란도는요. 웬만큼 부딪혀 갖고는 기스도 안 나요. 예전에 그 그랜저하고 부딪힌 거 봤거든요. 그랜저 박살나고 저기 코란도는 앞에 기스 조금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좀 사고 때문에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코란도 괜찮아요. 튼튼한 걸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요. 대한민국 차 중에서. 왜냐면 앞에 그 범퍼 앞에 그거 다 있잖아요. 쇠까지. 그래서 경차는 제외입니다. 왜냐면 경차는 국가에서 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 돼요. 예, 불공이 아니고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공제가 세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차는 괜찮은데 경차 뺀 나머지 차 있죠. 그런 차들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직원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마티즈, 모닝, 그 다음에 1000cc 안 되는 거 아니면은 봉고차 아니면 화물차 대부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1000cc가 넘어가는 건 세금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적게 내는 게 좋죠. 그래서 직원들 차량은 대부분 다 경차라던가 봉고차라던가 화물차고 사장님 차는 1000cc 넘어도 타고 다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장이야. 네. 직원 한 50명 되는 사장님이에요. 경차 끌고 다녀. 거기까진 괜찮아요. 거래처 갈 때 경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급 안 되는 놈. 대한민국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호텔 갈 때도요. 경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무시해요.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하는 젊으신 분들 대부분 못 끌고 다녀요. 미안하지만. BMW,
벤츠 이런 거 끌고 다니잖아요. 돈이 있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 빌라촌이에요.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집부터 해서 옆집, 앞집 보면 외제차 한두 대씩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보여지는 것도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젊은 분들이 뭐냐 뭐 시계도 비싼 거 차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자기 영업하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항상 안 됐을 때가 문제라 그렇지. 그렇죠. 카푸어 되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하실 때 거래처 사장님이 나한테 일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보다 좋은 차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차 끌고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저 새끼 요즘 돈 버나 봐. 이 얘기를 저는 언제 들었냐면 예전에 운동할 때 형 하나가 차를 바꿨는데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있던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새끼 저거 일 안 하려고 저러냐고. 거래처 사장보다 더 좋은 차 샀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전부터 듣기는 했었는데 직접 들은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보다 더 좋은 차 사면 일 덜 준대요, 실제. 네,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보다 급이 조금은 떨어지는 거 사야 된다. 그게 암묵적인 룰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인데 면세 관련 비용은 왜 인정을 안 하냐면은요, 면세는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니까 안 빼줘요. 왜냐면 우리가 세금을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 빼줄 테니까 너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라. 이게 기본 큰 테두리거든요. 근데 면세는 세금 낼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 안 내니까 빼주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는. 그래서 이 세법 하실 때는 누구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국가.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거둘까? 그래서 업무부관 비용 만약에 업무하고 상관없어도 된다 그러면은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안 되니까 사돈의 8촌 거는 안 갖고 오잖아요. 회사 것만 하지.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 있는 것만 인정되고 접대비는 안 되는 이유가 접대 문화 자체가 국가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세금은 많이 걷긴 해요. 왜냐면 접대 술 접대 하잖아요. 술집에서 매출액 잡히면은 그거 뭘로 받을 수 있죠? 세금으로 국가에서 거둘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요즘 나오는 소주가 도수가 높아요, 낮아요? 소주 낮죠. 왜 낮아요? 그것도 있지만, 예, 예, 그것도 있어요. 예, 다 맞는 말인데 저 친척 형이 주류 영업하거든요. 예. 이게 일정 도수가 넘어가면 세금을 더 낸대요. 그래서 그 도수 안 넘어가게끔 조절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 병 먹을 거, 두 병 먹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 그래서 친척 형한테 물어봤죠. 형, 그러면 저기 술 좀 빼주면 안 돼? 그랬더니 한두 병 정도 빼줄 수 있는데 살 거면은 그냥 마트 가서 사래요. 마트가 더 싸대요. 예. 영업하는데도 본인한테 사는 것보다 마트 가갖고 사는 게 더 싸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면 그 형은 저거 전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술. 예. 예. 그런 쪽 관련된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연락 안 해갖고. 그 다음에 486페이지. 요것도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는 가짜라 그랬습니다. 의제하고 같은 말이 간주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는데 요거는 이런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이건 세무 때 외울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고요.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 업종이 어디냐면 식당. 식당이 요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얘기 잠깐 했었죠. 어떤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은 면세는 세금 안 낸다 그랬죠? 맞죠? 과세는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식당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삼겹살집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겹살 면세고요.
삼겹살 먹을 때 야채 먹죠? 야채도 면세예요. 밥 먹죠? 쌀도 면세예요. 반찬도 결론은 야채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럼 면세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당에서 우리 밥 먹으면은 과세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적어요. 근데 매출은 어떻게 되죠? 과세는 많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무조건 많이 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요, 가격을 올려버려요. 왜냐면 가격을 올리면 내가 그만큼 이익을 취해서 뭐 할 수 있죠? 팔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무조건 정답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가면 되지. 이 집 말고 딴 집 가면 되지. 싼 집 찾아서. 그런 경우들도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고 국가에서도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민들도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뭐 해야 되죠?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면세니까. 근데 그 면세 중에 일부분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 그래서 의제 그러면 의제나 간주 나오면 가짜지만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가격 올리는 걸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꼭 무조건 납부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효과를 줌으로 해서 가격을 뭐 하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우리 저기 김장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배추 가격이. 한때 진짜 저도 마트 자주 가는데 한 포기에 8,000원, 10,000원이었어요. 배추 한 포기에. 근데 지금은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먹는 거는 국내산이나 수입이나 면세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수입으로 해갖고 누르는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수입품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 수입품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관련돼서는 둘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면세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먹는 거 관련돼서는 대부분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세금을 내는 효과를 줄여주는 거예요.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487페이지. 487페이지하고 488페이지인데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87페이지에서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그랬죠? 4번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렇게 총 4번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 첫 번째 1기 예정은 요때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4월 25일. 그 다음에 7월 25일, 10월 25일, 그 다음에 1월 25일. 그래서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교재 양가로 2번 보시면 예정신고 의무의 면제 대상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하고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1.5억 미만인 업체들은 예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안 해도 되냐면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법인이 1.5억 미만이면은요 그냥 문 닫는 게 나아요. 왜냐면 대부분 법인은 직원들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직원이 5명이야. 연봉 3천씩만 줘도 1억 5천이라고요. 그래서 되게 장사 안 되는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밑줄 쳐져 있는데 징수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예정신고 예정 고지납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지서로 납부하는 걸 고지납부라고 해요. 그 고지납부를 할 때 확정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 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해요. 1월에서 6월, 그 다음에 7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이렇게 개인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2번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개월의 반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의 반. 6개월의 반이면 3개월이죠. 그래서 여기 확정신고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 6개월의 반. 그 다음에 여기 6개월의 반. 그러니까 만약에 1월부터 6월까지가 납부세액이 7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70만 원. 그러면 70만 원의 반이면 얼마죠? 35만 원이죠. 35만 원이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내도 된다. 50만 원보다 작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안 보내줘요. 이 고지납부라는 건 국세청에서 고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공무원 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매번 신고가 엄청나게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6개월에 한 번 신고하고 3개월 한 번은 그냥 고지서로 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인지라 일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세무 때 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할게요. 거기 488페이지 보시면 환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환급 보시면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일반 환급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환급이 있다고요? 조기 환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돌려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은 15일 이내에 돌려주라고 되어 있는데, 조기 환급 해주는 거는 수출이나 시설 설비에 투자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인에 맞을 때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거는 출산율이랑 취업률이랑 결혼율이다. 근데 요거 이제 조기환급이라는 건 빨리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해주냐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 설비 투자는 이런 거예요.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산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왜 혜택을 주냐면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계를 사면은요,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기왕 돌려줄 거면 너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행동했으니까 빨리 줄게. 그래서 며칠 안에 주는 거예요? 15일 안에. 근데 일반적으로 돌려받는 분들은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왕 돌려받는 거 빨리 돌려받는 게 좋아요? 늦게 돌려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빨리 돌려받는 게 좋죠. 왜냐면 빨리 돌려받으면 그 돈을 내가 빨리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때에도 빨리빨리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요. 수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혹시 무역회사에 면접 보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무역회사 면접 보러 가시면 꼭 요거 보여줄 겁니다.
금자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출액이 회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출액이 100만 불 넘으면 100만 불 금자탑, 500만 불 넘으면 500만 불 금자탑,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수출 열심히 했다고 상 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그런 건 갖지 마세요. 저도 이거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수출 많이 했다라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있으니까 믿을 만한 회사겠다, 그런 거는 갖지 마십시오. 예.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튼튼하냐 덜 튼튼하냐,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월급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저런 거 백날 갖고 있어봤자 우리하고는 큰 거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저거 사장님이 열심히 자랑하셨거든요. 망했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왜 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매출액이 없어. 월급을 사장님이 대출 받아서 줘. 근데 그 사장님도 바지 사장이야. 나 진짜 거기 다니면서 웃겼어요. 나 바지 사장이 대출해서 월급 주는데 처음 봤어. 진짜 사장은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작업 중이고, 매출액도 없는데 자기 처남하고 강남에서 술집 가갖고 300만 원어치 먹고, 그래갖고 여긴 아니겠다 싶어갖고 퇴사하고 2달 후에 갔는데 간판이 없어졌어요. 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로 들어가시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돈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안 돌아가는구나, 월급이 밀렸구나, 안 밀렸구나, 누구 얼마 받는구나,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젊었을 때 좀 몇 번 실수했는데 남의 월급 본 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누구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전 술 먹고 몇 번 실수해갖고 네, 싸움 났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개개인 간의 그거기 때문에 특히 돈 만지는 사람들은 돈 관련돼서는 이거 누설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전 좀 욕을 좀 먹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하다고 해갖고 끝내긴 했는데 그런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무리하세요.